안녕하세요. 찐북쌤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책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친구가 선물해준 위라클이라는 책을 들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유튜버 박이님과 그리고 걸그룹 시크릿 출신의 송지은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영상을 보는데 정말 뭉클뭉클한 지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부모로서 특별히 내 아이가 저런 사고를 당한다면 또 내 아이가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되게 정말 뭉클뭉클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박이님과 아버님이 서로 이렇게 안아서 했을 때 그 아버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저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딱 10년 전에 이제 외국계 패션 회사를 다니던 인턴 2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파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그날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너무 완벽한 토요일 밤이었다라고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2층 높이의 그런 건물에서 추락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추 오륙뼈인가요? 이게 이제 골절되면서 자신이 이제 깨어났을 때는 쇄골뼈 밑으로는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도 당신은 걷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손가락도 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자기는 삶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병실로 옮기고 또 이제 병원을 옮겼을 때 친구들이 이촌동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와서 부모님이 이제 그간 너무 고생하시고 사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과 살을 갈아 넣는 심정으로 사실 병간호를 하셨을 테니까 저희가 돌보겠다고 부모님이 오늘 하루는 좀 쉬시라고 해서 그렇게 밤샘 간호를 하는 거를 한 달 동안을 이촌동 식구들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박이님이 체력을 길리기 위해서 휠체어를 밀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런 시간들을 이촌동 친구들이 메꿔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박이님한테 박이님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28살에 이제 정말 뭔가 효도하고 뭔가 부모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을 때에 자기는 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의 짐을 친구들 때문에 조금 덜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존재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병인을 붙여서 간호를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그때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형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6개월 동안 이제 병간호를 직접 해주는 그런 결단을 내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팔도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그랬을 때 동생은 그냥 환자를 대하듯이 아니라 그냥 형을 대하듯이 하면서 형, 내가 이거를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칫솔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형 이렇게 하면 형이 이빨을 닦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박이님도 남이 해주는 것보다는 나한테 이렇게 내가 어디 이물질감이 있으면 그런 걸 이렇게 하면은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차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너에게 장애는 무엇이니? 라고 말을 했더니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하나의 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정말 가족이 다시 한번 이렇게 더 단단해지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퇴원을 해서 이제 정말 본격적인 일상에서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휠체어를 내가 스스로 미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은 손도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그냥 전동 휠체어를 타라고 했지만 정말 수동으로 해서 힘을 길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그래야지 자립할 수 있겠다, 독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제 한강공원변이 이제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나갔는데 처음에 몇 분도 되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 달리는 실력하고 똑같다. 저도 몇 분만 뛰면 너무 막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분의 목표가 휠체어로 10km를 가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저랑 너무 조금 와닿더라고요. 저도
달리기를 와 10km 할 수 있을까? 약간 지금은 이제 너무 큰 목표지만 근데 그분도 똑같았어요. 몇 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속 밀고 밀고 미면서 내가 저 다리까지 가보고 또 저 다리까지 가보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3시간 동안 11km인가요? 그거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고백하는 게 그날 나는 나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그분이 이제 자신감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스스로 좌약을 넣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28살의 어른인데 그거를 엄마 손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좌약나크를 여러 번의 그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해내서 와 이젠 정말 내가 독립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성취감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복학을 할 수밖에 없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그런 전화를 받고서 차에서 휠체어를 이제 조립해서 내리고 또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서 태우고 이 차에 싣고 이거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40분이나 걸렸는데 나중에는 1분 30초 안에 정말 딱딱 해서 놓고 이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분은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일 처리 속도가 되게 빨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키도 되게 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빨리 성취하고 남들보다 빨리 해내는 거에 대한 그런 성취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받아들이면서 아, 포기하니까 별거 없구나. 이거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또 천천히 느리게 살아가는 만큼 인생의 진한 그런 지혜들을 또 알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 병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 자유의지로 나는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다치게 돼서 나는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불의의 사고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한 오신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되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처지에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야 하나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음성처럼 위야 네가 가서 사랑을 해주면 돼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남을 위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아 그렇구나. 사랑은 꼭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걷지 못해도 손가락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일단 그 마음을 먹는 것이 첫걸음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자유롭게 걷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손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또 이제 차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첫 단추를 꿰게 되었다. 그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통의 채널을 이제 유튜브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달 정도 됐을 때 1000명을 구독자가 됐는데 그 후에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데 네, 많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랑을 해야겠다. 내가 가서 사랑을 전해야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을 먹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나의 이런 제약들을 뛰어넘어 내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유튜브라는 좋은 채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여행 가는 것을 촬영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고 또 이제 휠린 마카오라고 해서 휠체어를 타고 마카오까지라는 그런 어떤 주제로 이제 함께 여행하는 것을 또 이렇게 공모했는데 거기도 이제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또 그것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위라클이라는 그 명이 어떻게 나왔나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아버지는 뭐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장 왜냐면은 뭔가 한계를 계속 이렇게 뛰어넘어서 처음에는 이제 손가락도 들 수 없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턱걸이인가요? 이것도 이제 하시고 하시잖아요. 계속 재활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동생이 그러면
형의 글자와 미라클을 합해서 "위라클 어때?" 라는 얘기를 해서 정말 너무 좋은 장면이 됐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름 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찐묵쌤 했잖아요. 책을 진하게 만든다. 그런 것처럼 위라클이라는 너무 좋은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자기 자신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라클이라는 채널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그 어떤 일들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좀 많이 번아웃이 오고 좀 힘들었던 그 시기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자기는 이제 1년 정도 누워있긴 했지만 지금은 회복돼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뭔가 지쳐있고 이랬을 때 이제 미라클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뭔가 도전하고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막 삶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뭘 해야지만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는 것에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분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그때 번아웃이 와서 힘들던 그런 박예님도 아, 그렇구나. 어떤 걸 했을 때 나 이번에 이제 좀 잘 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내 만큼 나오지 자기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약간 실망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아, 조회수가 그냥 숫자의 일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구나라는 걸로 이제 다시 한번 그게 해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막 급하게 막 뭔가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조금 한번 또 내려놓고 아, 그래, 내가 가려던 그런 어떤 큰 길을 다시 한번 흐름을 보고 내가 지치지 않고 가려면 뭐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같이 편집자로 일하는 진성이라는 사람을 만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무튼 이 친구 얘기도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20살 때 이제 사실 20살 때까지는 뭐 공부만 하다가 이제 20살 되면 사실 막 너무 막 꽃 피울 때잖아요. 근데 그때 친구들과 같이 놀러를 갔는데 수영장에서 이제 딱 점프를 했는데 이제 물을 뺐었나 봐요, 밤에. 너무 물이 얕으니까 친구들은 장난하는 줄 알았대요. 이렇게 탁 소리가 나고 사람이 떠오르는데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이제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더 박위님보다도 더 심한 그런 마비 환자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대구인가 어디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희망을 전해주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이 저를 찾아왔던 것처럼 저도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아무튼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녀가 이런 사고를 당한다면 아니면 내 자녀가 정말 이렇게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진 아니면 큰 어려움을 가진 사람과 믿음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면 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박이님의 아빠도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쓰셨는데 내가 이제 너를 간호하고 이런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잠시 쉬어주는 것이 이제 독서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일이나 이런 것들로 정말 빠른 그런 속도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그 본질적인 질문을 내가 만나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깊은 독서를 해야겠다. 그래서 독서가 자신한테 준 선물은 사색과 성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박이님과 그리고 그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큰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정말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진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소통 채널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어떨 때 이렇게 집중이 좀 잘 안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박이님도 조회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을 때 그게 조금 꺾이고 실망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저도 박이님 아버님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깊은 독서를 통해서 그 길이 저한테 정말 새로운 길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박이님이 휠체어에 매여 있지만 정말 자유롭게 어떤 사역들을 해나가시는 것처럼 저도 지치지 않고 어떤 저의 매임에 그냥 매여 있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넓혀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네,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찐북쌤이었습니다.